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분노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최소 일주일은 올라야죠. 그러나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섹터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에서 중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급반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슈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네, 싸죠. 한국 증시 뭐 밸류로 보면 말할 거 없는데 그럼 그동안은 사실 밸류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못 올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될까? 아니면 여전히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 박영호 대표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제도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매수 주체가 나온 것은 사실 기관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융시장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위적인 매수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오래 못 갑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게 인위적이면 오래 못 간다. 이번에 시장이 급락한 거는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뭐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그동안 뭐 하락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실적 부진이라든지 업황,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시장은 반등하기 어렵죠. 금융시장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빨리 제거하느냐, 빨리 제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한다고 해서 좋아질 건 아니고요. 지금 저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피가 PER이 어제부로 13.32 정도 됩니다. PBR이 0.83인데 이 정도 가지고서 저평가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PR이 10.73이고요. SK하이닉스가 PR이 7입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저평가고요. 자동차 업종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 PR이 한 4 정도 되는데 저평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불안감,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소할 게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빨리 불안감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다시 반등해 준다면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K 쪽으로 K컬처, K방산, K푸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번에 쿼드러플 이칭 대회가 이틀 남았는데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는 조금 확인해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의 진원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그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게 지금 핵심 어쨌든 체크해야 될 변수 아니겠습니까? 포인트와 함께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어저께 좀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는데 환율이 생각보다 우려보다 많이 튀지 않아서 그나마 바닥권에 너무 과대하게 빠진 종목 중심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건데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방산, 은행 쪽 이런 쪽은 사실은 방산은 좀 오르는데 은행 쪽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환율이 더 이상 치솟지 않는다는 거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장을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치가 않고요.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쿼드러플 위층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번 주말에 또 이제 탄핵 소추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베팅이다. 소추가 된다고 그거 베팅해서 올라간다면 좀 더 이어질 공사는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나서.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좀 낙폭 과대 말고 근본적으로 이익의 전망이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은 탄핵 결정 소추를 제외하고 난다면은
크게 더 먹을 것이 단기적으로 5%, 10%다, 5%다, 3%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삼성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누군들 주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오늘 같은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포인트씩 오일은 올라줘야죠. 250포인트 치고 올라야 돼요. 그러나 네, 고민거리가 있다.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셨고요. 다음 얘기할게요. 섹터별로 또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제 밀리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기관의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고요. 전날 상황도 그 전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쳤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게 막 오르니까 이제 조금 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반도체는. 근데 중국이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반독점 카드를 꺼내들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하락했고 미국도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그래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영호 의원님.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계속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전시회도 갔다 오면서 그 AI, 코딩이라든지 그 챗GPT를 넘어서서 AI 코딩까지 나오는 거 보고 이 반도체, 인공지능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다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중국 정부 때문에 엔비디아가 내렸는데 사실 그거는 뭐 엔비디아 반독점 한다고 하는데 속아 웃을 일입니다. H백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끼어 팔기라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기술 부족으로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데 이걸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락이 최근 들어서 관건인데 연말 수요도 좀 줄어들었고요. 우리 이제 연말 프라이데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탄절 이런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2주 동안은 반도체 가격이 지금 플랫 우리가 평균 상태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다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좀 들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면은 반도체 업계는 확 달라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HBM이 늘어나고 서버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반도체 시장은 괜찮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의 그 포인트를 잘 보면서 저는 저점 부분에서는 삼성전자한테는 아직도 기대를 걸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IB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뭐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만 맥쿼리에서는 탄핵 정국이 지나가면 안정되면 볼만한 기업들로 SK 하이닉스, 기아,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걸 꼽았거든요. 김장률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내년 전망을 볼 때 좋은 것이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변수는 삼성전자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HBM3E 12단 콜이 언제 되느냐 그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제 선호도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 그 당시 갔을 때 주가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 갖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임박했다 보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자체가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한두 달은 더 최소한 한두 달은 더 지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단기적으로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현재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는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늦게나마 발생하면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HBM 우리 그 엔비디아 건 중국 제재 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고 어저께 버틴 거에 대한 덜 오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12월 1월 넘어갈 때 레거시 때문에 둘 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고 오히려 낮습니다. 네. 반도체 살펴봤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우선순위로 주목하면서 힘을 실어야 될 섹터는 사실 뭐 아니긴 하죠. 반도체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요. 사실은 뭐 낙폭 과대 성격에서 이제 반등할 때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화장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다가요. 화장품도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네. 코스맥스가 오늘 제일 많이 오르네요. 실리콘2, 아이패밀리 이런 인디 브랜드들도 강합니다. 박영호 의원님, 어쨌든 화장품 수출하고 또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좀 있으시네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엔 중국에 의존돼 가지고서 중국이 아니면 화장품주들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월별 화장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는데
보면은 10월 달에 사상 최고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11월 달엔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사상 최고 수출입니다. 저게 한 10년치가 넘는데 이전에 중국이 이전했던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가 뭐 브랜드 때문에 그 가치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방송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생방송이라 화장품, 그렇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화장품 얘기 예.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성비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하고 가격이 합당한 제품이지 브랜드 가치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우리 지금 겪고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K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실적 호전, 숫자가 찍히는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믿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고요. 네.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AI에 대한 그 기대들은 여전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미국이 그걸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춤한데 팔란티어 같은 게 급등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또 미국 투자자는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또 고민이죠. 김장일 본부장님. 예, 그렇긴 한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지금 현재 입장에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탄핵 전국 들어가기 전까지 결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헷갈리고 그 다음에 밸류업도 그렇고 뭔가 연말에 애매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방어주의면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가니까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많은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진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 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주식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항상 이게 문제인데요. 미국 주식 갈 때 우리가 못 가는 나중에 미국 주식 내려갈 때 우리 주식이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건데 오늘 사실은 미국 주식이 전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이 좀 빠졌습니다. 네. 고점에 대한 논란까지는 아니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시기적인 게 된 타이밍인데 한국의 소프트웨어 주식은 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정받은 거잖아요. 일단 펀더멘틀적으로 특별히 한두 주 전이나 한 달 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은 주식의 수급이 여러 종목을 다 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아까 화장품, 바이오, 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방산의 반등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근본적으로 어텐션을 많이 받아서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소프트웨어로 이제 간다,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빠지기를 기대하거나 다른 주식이 던져 올라가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해야 되고요. 그나마 주식 중에서는 큰 종목에서는 더존 비존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는 좀 먼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어떤 AI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최근 오르고 있는 플랫폼이 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거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테마로 묶인 이유가 다른 종목에 못 가니까 간 점이 있거든요. AI에서 특별히 자기네만의 어떤 독특한 걸 마련했다기보다는 우리도 이걸 활용한다는 측면과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잘 나왔다 생각보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쌌죠. 그러니까 싼 영역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게 20만 원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역시 네. 타이밍적으로.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화. 근데 그 중심에는 어쨌든 AI라는 그 기저에 흐르는 흐름들이 아직 있습니다. AI가 완전히 꺾였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의원님께서는 항공주를 주목을 하시면서 항공주 두 종목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포인트와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항공이 성수기에 들어서 괜찮은데 이번 문제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변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거든요. 이 합병에 따라 갖고서 파생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대한항공의 그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LCC, 진에어, 에어부산, 그다음에 에어서울 이거를 이제 통합 합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해서 저는 대한항공하고 진에어하고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행이나 항공 운항을 보더라도 2023년도보다도 2024년도에 지금 10월까지인데도 확실히 그 여행객들이 늘고 있고요. 항공 운항을 보더라도 현재 10월까지인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행객들은 혹시 출혈 경쟁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항공사들은 그렇지 않은 방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26,000원 정도 제가 설정을 한번 해드리고요. 지지 이탈가는 21,000원, 좀 짧게 좀 잡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통합 효과로 기대해서 아마 공룡 LCC가 탄생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거다라는 점에서 1차 목표가 12,0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지 이탈가는 9,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 진에어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김장렬 본부장은 9월 11일 날 VT를 말씀하셨는데 상승 과정 조정을 반복했고요. 최근 들어서 급등, 오늘도 지금 22%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 오늘 강하니까요. 강력한 반등세를 화장품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이어서 오늘 관심주도 또 화장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셨네요. 네, 좀 전에 아까 그 대표님께서 화장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서 그 일환이긴 한데 낙폭과대는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중국이 부양 정책을 좀 강력히 내세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간밤에 미국에서도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련되는 화장품 중에서는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몇 가지 중국의 ODM 관련되는 주식이 있죠. 탄력성이 좋은 코스맥스를 좀 무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난하다는 거는 이게 반등이 세고 나서는 다시 또 개별 그 브랜드 네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제 뭐 다른 주식들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만은 안정성을 본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적절한 밸류에이션 PER 한 10배 중반 이하로 내려가는 정도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코스맥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 너무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약간 좀 타이밍 자체는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오늘 뭐 9% 10% 넘어갈 때 쫓아가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동안 내려간 걸 생각한다면은 뭐 분할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는 뭐 다른 섹터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게 이쪽 섹터라는 관점에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관점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는 아까 말씀을 더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고요. 박용호 의원님께 화장품 관련된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살짝만, 왜냐하면 아까 이제 화장품 섹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종목은 언급 안 했고 김장렬 본부장이 오히려 이제 화장품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가운데 그럼 좋게 보셨으니까 조금 좋게 보시는 기업도 있습니까? 화장품은 사실 지금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 지금보다도 내년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녀공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뭐 구글에서도 판매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코스트코에 그 전 세계점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마녀공장 자체 브랜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하라면은 지금보다도 내년을 본다면 저는 마녀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까지 얘기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늘은 특별히 이제 최근의 급락, 오늘의 급반등을 어떻게 보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과 섹터 이야기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